KBO 스카우팅 챌린지에 대한 코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분석 목표는 KBO 메인 선수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선수들의 데이터 성적을 예측하는 것이었고, 여기에 이제 KBO 성적 데이터, MLB 성적 및 구질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투수 성적이 미국 타자냐, 한국 타자냐, 다른 타자에 따라서 성적이 상이할 것이기 때문에 MLB의 성적 데이터를 단순히 활용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수의 구질, 습관이나 아니면 경험으로 축적된 역량은 환경에 따른 변화가 적기 때문에 MLB 구질 데이터를 활용해서 KBO의 성적을 예측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KBO 기존 외인 선수들의 MLB 구질 데이터와 2019년 신규 선수들의 MLB 구질 데이터의 유사성을 파악하면 높은 성적을 거둘 선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분석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KBO 성적을 바탕으로 선수를 필터링하고요. 성적이 높은 선수 및 낮은 선수의 MLB 구질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피처를 탐색하기 위한 디시전 트리 모델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이 디시전 트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신규 선수들의 구질 데이터를 스코어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제 성적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선수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제 필요한 경로 설정 및 라이브러리, 그 데이터를 로드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 타입이 문제되는 것이 있어서 데이터 타입을 체크하고 타입을 변환할 수 있는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수행한 이제 분석은 KBO의 성적을 바탕으로 선수를 필터링한 것이었는데요. KBO의 선수 성적을 바탕으로 크라이테리아가 될 수 있는 또는 아웃크라이가 될 선수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선결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크게 3가지 변수를 활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 자책점, 해당 선수가 경기당 실점한 정도를 나타낸 지표였고, 두 번째는 월, 해당 선수가 전체 승점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낸 지표로 별도 크롤링을 통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 레이쇼인데, 이 이유는 외인 선수는 이제 데리고 올 때 높은 회계 비용 및 기회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제 보통 선발 선수로 기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선발 비율이 낮을 경우에는 이 선수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활용해 관련 좋은 선수들을 필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코릴레이션도 한번 보면서 ERA가 정말 중요한 변수인지 한번 탐색도 하였었고요. 이제 별도의 변수들을 가지고 와서 크롤링한 데이터를 병합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파생 변수인 스타서 레이시오를 정해서 선발로 얼마나 출전하였는지도 파악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크라이테리아가 적용되었는데요. 첫 번째가 평균 이상의 선발 출전 비율을 가지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의 선수, 약 93%그 선수, 대부분의 선수가 93% 정도 선발로 기용이 되었는데, 이러면 이제 이런 평균 이상의 선발 출전 비율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ERA, 자책점이 평균 미만인지, 그리고 승점 기여도인 월이 평균 이상인지를 파악을 해서 최종적으로 15명의 투수가 선발되었습니다. 위의 15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성적이 나쁜 선수들도 파악해서 이 선수들과 유사한 습성을 가진 친구들은 좀 마이너스 점수 줄 수 있다고 파악을 해서 빌로우 에버리지라고 정의를 해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빌로우 에버리지 들어간 선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좋은 선수와 나쁜 선수를 바탕으로 이제 구질 데이터를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구질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속성들을 주로 활용하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의 위치, 이제 공이 꼽힐 때 플레이트를 중점으로 X와 Y축에 어느 지점에 꼽히는지, 그 다음은 공의 변화, 처음에 던졌을 때와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얼마나 이동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공의 가속도 AX, AY, AZ를 통해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의 이벤트하고 디스크립션을 주로 활용했는데, 이걸 바탕으로 좋은 투구와 좋지 않은 투구를 정의하였고, 좋은 투구들이 얼마나 상위 선수들이 던진 것과 신규 선수들이 던진 것이 유사한지, 또는 하위 선수들과 신규 선수들이 던진 게 얼마나 유사성을 가지는지를 시각화를 통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시각화만으로는 완벽한 결과를, 좀 정량적인 결과를 알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디시전 트리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공의 결과 및 타석 결과를 통해 이제 좋은 공이었는지 아니면 나쁜 공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판단 불가 공인지를 파악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각 변수들의 어떠한 팩터들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임의로 이제 중요한 공과 좀 좋지 않았던 공을 분류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먼저 어떤 공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였고 여기서 정말 확실히 좋은 공이라고 알 수 있는 것만 굿으로 판단했고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뉴트럴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나쁘다고 판단되는 것, 일단 맞은 것은 거의 다 나쁘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것들은 배드로 할당을 하여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디스크립션도 좋았고 이벤트도 좋았던 공은 4,778개였고 이제 보통 거의 대부분은 이제 중립에 위치를 했고 이벤트도 나빴고 디스크립션 나빴던 것은 9,000개 정도의 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어떤 분석을 진행하였냐면 스캐터 플롯을 그려서 좋은 공과 나쁜 공을 비교해서 보면 전체 플레이트에서 공이 어디에 꼽혔고 어떤 공이 좋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셀렉트 플레이어에 원하는 플레이어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변경되면서 얼마나 좋은 공들이 던져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좋은 공들은 이제 굿, 세모 표시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았던 것은 이제 이런 좋은 공들을 투수가 원하는 의도대로 던질 수 있는 것인가여서 얼마나 클러스터들이 집중적으로 모였는지를 파악하면서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클러스터들의 위치가 크게 존을 나눠서 보았을 때 기존 선수의 위치와 신규 선수의 위치가 좋으면 신규 선수들이 잘 던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신규 선수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 스캐터를 매핑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성적이 상위권인 선수, 좋은 선수들은 공의 위치가 클러스터링이 되는 것이 1개 이상입니다, 보통. 그리고 나쁜 선수들은 이런 것이 있다기보다는 공이 좀 퍼지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상위권인 선수들은 이런 클러스터링이 모여 있었을 때 여기서 이제 9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이제 신규 선수들의 정에서 본 결과 켈리, 헤일리, 윌랜드, 터너, 버틀러, 서폴드가 상대적으로 좋은 선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 움직임과 수직 움직임을 비교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진행하였는데 크게는 이제 이벤트가 굿인지 배드인지 뉴트럴인지에 따라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비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공의 수평 움직임과 수직 움직임이 얼마나 변동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특히 이제 수평 움직임과 수직 움직임이 좋은 선수들이 그리고 뭔가 굿 이벤트들이 많은 선수들 또는 이제 봉우리가 2개 정도 있는 선수들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선수일수록 공을 다양하게 좋게 던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역시 이제 수직 움직임, 수평 움직임도 똑같은 형태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 신규 선수들도 비교하면서 기존의 이 플레이어들이 좋다고 판단한 그런 지표들이 신규 선수에서 등장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있는 니퍼트부터 후렌코프까지는 잘 던진 선수들이었는데요. 이 선수들의 경향성이 보면은 봉우리가 2개 정도 존재하는 선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한 곳으로 쏠리는 경향성이 있는 경향성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신규 선수들 역시 분석해 보았을 때 봉우리가 2개 있는지 그리고 좋은 비율이 더 높은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역시 PFXZ도 같은 프로세스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본 결과 상위 선수들은 이제 PFX보다는 PFXZ에서 굿볼의 면적이 넓고 따라서 수평 움직임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성적이 상위권인 선수는 PFXX와 PFXZ의 밀도가 높은 구간이 2개 이상 존재하는 낙타 봉우리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이제 신규 선수에 적용 시 요키시, 켈리, 버틀러, 서폴드, 루친스키, 톰슨이 선정이 됩니다. 이러한 분석들은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좋은 공의 구질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정량적인 지표들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속도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디시전 트리 모델을 보완적으로 활용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디시전 트리에서 목표 변수를 추출해서 트레인셋이라는 서브셋을 만들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트리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플레이트 X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플레이트 X에 대한 조건, 플레이트 Z에 대한 조건이 걸립니다. 결국에는 플레이트 X나 Z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가장 이제 공의 결과와
이 연결되는 상관관계가 높다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역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신규 선수들이 MLB에서 공을 던졌을 때 이제 이 플레이트 X의 조건에 걸리면 여기 이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여기서 이 조건에 떨어져서 여기에 할당될 경우에는 이만큼의 가중치, 여기에 할당될 때는 0.144만큼의 가중치, 그다음 Z에서 여기까지 할당되면 0.359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던진 공들의 점수를 주고 그 점수의 합산을 구하면 각 선수가 던진 공들의 구질을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코드는 다음과 같고 이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따르면 터너, 버틀러, 서폴드, 톰슨, 체드벨 순으로 구질 데이터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구의 플레이트 위치, 스캐터 플롯을 그래서 확인한 결과 켈리, 헤일리, 월랜드, 터너, 버틀러, 서폴드 같은 선수들이 현재 KBO 상위 선수와 유사하게 나타났고 수평 수직 이동과 확인한 결과 요키시, 켈리, 버틀러, 서폴드, 루친스키, 톰슨 같은 선수들이 상위 선수와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속도까지 포함한 디시전 트리 모델을 그렸을 때는 터너, 버틀러, 서폴드, 톰슨, 체즈벨, 켈리가 상위 점수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측면에서 모두 상위 점수를 얻은 것이 이제 켈리하고 버틀러, 서폴드라는 선수였는데 이 중에 두 선수만을 뽑는 것이 과제였기 때문에 시각화한 결과를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한 결과 켈리와 서폴드를 최종적으로 현재 KBO 선수들과 KBO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과 가장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스카우터라면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켈리와 서폴드를 좋은 선수로 판단하고 스카우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상 KBO 데이터 스카우팅 챌린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고요.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다양한 선수들의 구질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표를 활용할 것이고 어떤 지표를 활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힘들었던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디시전 트리 모델을 적용해봤더니 의외로 판단할 때 중요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도 재밌었습니다. 또 이제 실제로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KBO에 이제 실제 외국 선수들을 기용할 때 활용하면 좀 재밌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드 발표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